아주 귀한 손님 오셨어요. 아주 귀한 손님입니다. 예. 또 원영석 씨의 그 팬이잖아요. 아니 예. 원영석 씨가 팬이잖아요. 전 뭐 워낙에 관심이 많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께서 직접 이렇게 소개를 해가지고 Inspiring story. 한국 사회, 한인 사회 그때 알려지기 시작한 거예요. 네. 본격적으로. 네. 그래서 근데 그분이 이렇게 국회의원이 될 줄은 네. 꿈에도 몰랐어요. 아주 먼 길을 오셨습니다, 진짜. 아유, 그냥 탈북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이제 멀리 왔습니다. 국힘당 지성호 의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유. 아니 그 도널드 트럼프하고 어떤 인연이 있어가지고 그때 트럼프가 국정연설 몇 년도였죠? 2017년이었나요? 아니면 2018년도. 2018년 국정연설에서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 그래가지고 기립박수를 받았습니다. 그때 연방 네. 하원의장 파월 라이언하고 마이크 펜스 부통령을 비롯해 모든 의원이 그렇죠. 이렇게 기립박수를 보냈는데 그때 목발 이렇게 흔드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근데 그쪽에서 이렇게 연락이 어떻게 된 건가요? 트럼프 백악관 쪽에서? 네, 뭐 저는 뭐 고향이 북한이지 않습니까? 이제 근데 뭐 제가 북한에서 살다가 이제 탈북을 했죠. 뭐 대한민국 가면 미국 대통령을 앞으로 미래에 만날 거다. 뭐 이런 생각은 해본 적이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뭘 하시는 생각 전혀 그럼 없었는데. 모르죠.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될 거다. 뭐 이러면 이제 뭐 탈북 더 힘차게 이제 오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 다 몰랐었는데 이제 2018년도 이제 2017년도 뭐 이때 이제 말쯤에 이제 연락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뭐 정확한 행사는 제가 몰랐고요. 국정연설인지 몰랐고. 네, 그건 몰랐고, 전에 이제 드릴 수도 있는데, 그때쯤에 해서 이제 믿고 오면 참, 좋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 있었어요. 그래서, 아니, 어차피 미국 가서 해야 될 일은, 분명하니까, 북한 인권을 알리는 데 있어가지고, 미국만큼 영향력이 있는 나라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쪽에 저쪽에 그럼 가서 알죠. 그런데, 이제 달라스 공항에 도착하니까 이게 분위기가 좀 다른 거예요. 그래서 큰 거구나 이게. 느낌으로는 이게 미국 가서 이번에 1호 행사하나? 북한식으로 하면 연방 하원의원 한 명 정도 만나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그렇진 않았고요. 가니까 거의 국빈 수준 그런 거예요. 그것도 아닌데. 제 생각에는 미국 대통령님을 근접해서라도 이제 조금 이제 뵐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을까 이런 이제 느낌은 있었어요. 네, 근데 워싱턴에 도착해 보니까 굉장히 큰 행사였고 또 그렇다해서 국빈급으로 그런 건 아니지만도 보이지 않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주변에서 조금 제일 이렇게 그 공화당 특히 주요 인물들이 거기서 다 모인 자리였잖아요. 그렇죠. 공화당 민주당 이제 전체가 이제 모이는 그 자리였죠. 연두교서 자리는 그랬고 근데 오벌 오피스에 이제 들어갔었으니까 집무실 백악관 집무실에 가셨다는 거죠. 저도 못 가봤는데요. 최근에 거기서 코케인을 찾았다는 거. 아니 근데 그때 국정연설 저는 이제 다 봤는데 그때만 이제 그 트럼프가 정확하게 이제 발음을 했어요. 지성호 하면서 이제 발음 연습을 했더라고요. 그렇게 하는데 그 순간에만 민주당하고 공화당 양당 의원들이 초당적으로 박수를 했어요. 근데 그럼 그때부터 이렇게 좀 정치 꿈이 생겼나요? 그때를 기점으로 이렇게 나도 이렇게 국회의원 좀 한번 해봐야겠는데 없었고요. 정치 꿈은 없었고요. 그때도 서울에 돌아가서 이제 엄청 크게 기자회견할 수도 있었는데 그럴 때일수록 좀 교만해질 것 같아서 정치 꿈은 없었고 했으니까 조금 한번 쉬어가는 것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도 있었어요. 꼭 연락 오는 언론사 몇 곳하고 함께 그냥 기자회견을 했었고요. 꿈은 없고 그냥 제가 하는 일이 좋았어요. NGO 활동이 좋았고 사명감을 갖고 했고 그렇다 해서 지금 정치를 사명감 없이 하는 건 아니고요. 근데 그 인생이 그 전과 후로 좀 많이 바뀌었죠. 그 국정연설 그때 이후로 좀 화제가 많이 됐거든요. 사실 그 한인 사회에서도 그렇고 한국에서도 이렇게 언론에 많이 오르내리기 아마 그걸 시작한 보면서 이제 또 이제 부름이 이제 정치권의 부름이 또 이제 시작되지 않았을까 그런 느낌은 저도 이제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북한 인권 활동을 이제 계속 해왔지만 크게 대단하게 알려졌던 거는 아니었고 성실하게 한다. 그러니까 청년들인데 참 기특하네. 그래도
남북 청년들이 모여서 뭘 하니까 이제 미래가 있네, 미래가 보이네 이런 식의 그 이쁨은 많이 받고 살았습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 만나고 오면서 전 세계가 알게 된 거예요. 지금도 제가 올해 4월 달에 민주주의 정상회의 한국 대표로 해서 그 입법부 버전 갔는데 당연히 지성호 맞잖아. 예. 맞잖아. 보니까 미국 하원 의원이 이제 저를 보고 지성호 맞지? 그래서 사실은 동양인들 잘 알아보기 힘들잖아요. 뭐 그런 이야기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제 인생에는 굉장히 큰 이제 변화가 있었죠. 한인 사회에서도 많은 분들이 알게 되고 대한민국에서도 알게 되고. 근데 단지 목발을 이렇게 들었으니까 지성호는 목발 이렇게 들고 그러니까 짚고 다니는 거 하는데 목발은 아니고 이제 우수는 하고 다니니까 걸어 다니거든요. 그거 빼고는 이제 굉장히 큰 충격이었고. 또 그 후로 이제 정치권에서도 이제 연락이 꽤 왔었습니다. 이제 함께 하자고. 그런데 내가 NGO를 하는 것이 맞나, 정치를 하는 것이 맞냐 했을 때 실질로 사람 한 명 살리는 게 더 낫다는 생각이 이제 들었었죠. 네네네. 그러니까 뭐 사람을 살린다는 것은 주로 우리 사회의 뭐 의사나 소방관이나 뭐 경찰관 뭐 이런 분들이 이제 하시는 일이죠. 근데 NGO로서 저는 중국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목숨을 살려주는 그런 일이 이제 참 좋았어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가지고 탈북민들이 좀 힘들어요. 네. 어느 순간에는 뭐 원턴 원치 않던 먼저 온 통일이 돼가지고 이만큼 이제 막 열기구 타고 저기 하늘에 올라갔다가 또 어느 순간에는 탈북자들 배제하면 그 기대치가 무너지는 것은 물론이고 저기 완전 저기 뭐 정말 이제 뭐 어디 그 지구 밖으로 몰려난 듯한 그런 느낌 굶어 죽고 있고 북한으로 북송되고 있고 이런 상황을 이제 제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들었던 생각은 그렇구나. 세상이 내가 너무 착하게 살았고 좋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교회의 사랑을 많이 받다 보니까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 걸 몰랐구나. 내가 수백 명을 구출해온 뭐하고 이 땅에서 정착 못해서 이제 굶어 죽고 있고 이 땅에 이 땅에 살려고 온 사람들이 북한에 북송되고 있고 이게 실화냐는 생각이 들었죠. 그러려면 뭐 이들을 위해서 누군가 뭘 해야 되는데 그래 보니까 힘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탈북자는. 한국에서 삶이 너무 힘들다는 거죠. 예. 이거 북송을 되는 게 그게 좀 약간 문재인 정권에 따라 가지고 이게 좀 심해지고 좀 역사상 있었던 처음에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솔직히 있을 수 없는 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 때 있으면 안 되는 일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헌법적 가치를 무너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중국에 사는 탈북자든 중국으로 넘어온 탈북자든 북한에 있는 주민이든 뭐 러시아에 나가 있는 뭐 북한 국적인 노동자든 뭐 북한 주민이든 간에 헌법상은 다 대한민국 국민이고 그렇다면서요. 탈북자들이 원래 대한민국 국민으로 그렇죠. 자동으로 여기 남한에 이제 기순해 넘어왔으면 남한의 대한민국의 법에 따라 가지고 뭐 잘못 있으면 그것에서 이제 뭐 재판도 받아야 되고 그 해야 되는데 북으로 이제 그냥 보낸 거는 이제 죽음을 알면서 보낸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잔인한 거죠. 북한이라는 사회가 어떤 것인지 알면서 이제 보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걸 실감을 못 하실 것 같아요. 진짜 이렇게 탈북을 한 상황에서 북송이 되면은 정말 거기서 뭐 몇 세대들에게 이제 굉장히 큰 피해가 오는 거가 되는 거죠. 몇 세대가 아니라 이제 북한은 바라는 점이었죠. 그래서 일단은 그 사람들이 뭐 죽는 것이야 뭐 그 기본적인 것이고. 기본적으로. 그 가족들은 뭐 또 가족들대로 받는 처벌은 또 북에서는 당연한 것으로 주민들이 받아들이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탈북을 원천 차단시킨 거예요. 네. 그분들 다 죽었죠. 그러니까 뭐 죽은지 살았는지를 모르는데 뭐 죽었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이 사람들이 이제 넘어감으로 인해 가지고 북한에서 뭐 이제 사상 학습이라는 광년회에서 남한에 넘어가면 뭐래? 우리 다 잡아오는데. 근데 다 이제 지구상에 우리 손바닥 안에 있는데 가세요. 이렇게 됐던 거죠. 잡아올게요. 이 문제가 지금 국회의원들 사이에서도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나요? 그래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 이슈 때문에 위기가 닥칠 수가 있다. 언젠가는 이 이슈 때문에 그런 얘기도 계속 나왔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위기가 닥치고 안 닥치고를 떠나가지고요. 이것은 대통령이라 해도 직권을 남용한 거예요. 네.
헌법 가치를 이제 무너뜨렸으면 그것은 이제 잘못된 거죠. 네. 대통령한테 이제 그 권한을 주는 데 있어 가지고 그런 권한을 준 국민은 없거든요. 네. 헌법을 허물어뜨리라고 한 사람은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정부가 바뀐 다음에 이제 TF팀이 이제 만들어져서 이제 북한으로 이제 북송된 2명 그리고 또 배 타고 넘어왔던 사람들 밀어서 북한으로 올려보내고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을 이제 뭐랄까 TF팀을 만들어 가지고 조사단이 조사도 하고 뭐 또 뭐 이제 법적으로 뭐 여러 이제 진행되는 과정 이런 일이 다시 없도록 좀 어떤 그 법안이라든지 좀 이래 헌법상으로 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원님이 좀 알아보셨을 것 같은데. 네, 근데 법안을 이미 헌법상 안 되는 걸 원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뭐 이제 이거는 법안으로는 안 되나요 이게? 법안으로 이제 될 부분도 아닌 겁니다. 이건 원래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 이제 일어났던 것이고. 아니 그러니까 이런 일이 없도록 다시는 없을 수 없도록 이렇게 그 좀 강화를 시키던가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다 그 의회 차원에서 예. 그러니까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법적으로 보면은 대한민국 국적자를 다시 북한에 보낸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헌법 어긴다는 그러니까 거죠, 그거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헌법상으로 봤을 땐 북한은 이제 그런 북한 주민들을 강제로 뭐 억류하고 있는 그 반 정부 그런 집단인데 그곳으로 보냈다는 것은 이제 뭐 역사의 기록 그렇죠. 될 일이죠. 그 제가 좀 한 가지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왜 한때 이제 자 그 통일 뭐 이거 하면서 이제 다들 이제 통일되면은 얼마나 좋을까 이제 북한 사람들도 와가지고 같이 형제로 살면서 근데 제가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한국에 처음에 갔었을 때 교포로서 갔었을 때 굉장히 많은 차별을 당했어요. 저 솔직히 인간적으로. 그래서 한국이 그렇게 이렇게 별로 안 쉽게 좋아했구나. 아니, 처음에는 힘들었어. 처음에 5년 동안 되게 힘들었어. 혹시 이렇게 탈북자들이 한국의 서울에서 이렇게 살면서 그냥 일반적으로 사람들하고 이렇게 대하면서 그 좋은 점도 많겠지만 좀 어느 정도 차별받고 아니면 좀 힘든 점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뭐 이제 대한민국이 좋은 나라인 것은 분명하고요. 뭐 네. 북한하고 비교했을 때는 네, 분명히 좋은 나라이고 지금도 이제 선진국의 반열에 이제 올라 있는 이제 국가인 것은 분명하죠. 근데 차별이라는 게 본인이 그러니까 대놓고 이제 하는 그 차별이 있고 진짜 몰라서 차별로 느껴지게끔 만드는 그런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북한의 초코파이가 굉장히 유명하다던데 네. 야 이거 먹어봤어? 먹어볼래? 이래 하면 못 먹어봤죠. 그러니까 못 먹어본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네, 그걸 네. 어떻게 먹습니까? 이제 먹어볼 수 없는 음식인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자존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또 대한민국에서 뭐 살면서 초코파이 하나는 사 먹을 수도 있는데 그것을 좀 그냥 그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하면 조금 자신을 좀 이제 낮추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그러니까 자존심 진짜 그건 아니고 그냥 접근하는 방식이 그냥 이제 편하게 해주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가 반면에 또 때로는 이런 것도 있죠. 너네는 범죄자가 아니야. 북한도 이제 살만한 나라고 북한이 이제 법이 있고 이렇게 하는데 넘어온 건 불법이 아니냐. 그거는 그 진보 진영이 이제 그렇게 많이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극좌. 그래서 뭐 불법을 하고 이제 범죄를 저지른 거 아니냐. 진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은 이해가 안 가고. 종북 세력이네요, 그러면 이제. 네, 그런 종북 세력이라고 봐야죠. 있고.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국회의원이 딱 되니까 야 저 빨갱이가 이제 국회의원이 됐네 막 이렇게. 아니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아니 그 의원이 네, 있었잖아요. 그런 그 사람들이 있을 의원 거야. 누구였죠? 저기 그 북한에 넘어갔다가 온 여성분 의원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예전에. 예전에 그래서 탈북민들 사회에서 네. 어마어마한 이제 그 사건이 있었죠. 예. 그래서 아마 사과했던 것으로 내가 사과를 알고 있는데 했어요? 아마 제가 그때 좀 기억은 잘 안 납니다. 예, 그때 대학생 출신으로 네, 탈북민 탈북민 저기 북한으로 갔던 분이 이제 비판을 많이 했는데 근데 탈북자 중에 이제 한국 생활이 힘들어서 실제로 이렇게 북한으로 돌아가고 싶다 이런 분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진보 진영에서 그렇게 지적했는데 지금 그 김이사가 얘기한 것도 지금 교포 입장에서도 이렇게 한국 생활이 쉽지 않았다 그 얘기를 하는데 그럼 탈북자로서는 더 힘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진보 진영의 질문을 한 건가 나 지금? 그래서 저기 그 상황이 어떤지 아무래도 저희보다 많이 아실 것 같아서 그 질문을 던져봅니다. 그러니까 뭐 그게 이제 진위가 있을 수도 있고 진위가 아닐 수도 있어요. 네. 근데 뭐 사실은 뭐 살아간다는 게 뭐 다 쉽지는 않죠. 네. 뭐 살다 보면 또 때로는 그런 그렇죠. 그 생각보다는 이제 그
진심이 아닌 그런 것이 오해가 돼가지고 뭐 고향이 그립다, 고향 북으로 가고 싶다 이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때로는 뭐 여기서 이제 살면서 뭐 여러 문제점을 일으켰고 또 그러니까 이제 살기가 이제는 좀 힘드니까 북으로 가야 되겠다 이런 사람도 있고 한데 뭐 사실은 무엇을 떠나서 자유의 땅이긴 하지만도 그들의 입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은 정착 지원에 있어가지고는 성공적이지는 않다. 우리가 그 탈북민 정착에 세금이라든가 우리가 또 투자하는 그런 비용에 이제 비해서는 그냥 거기 있어가지고 적절한 곳에 이제 쓰여져야 될 비용들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정착금도 적절한 곳에 쓰여져야 되는데 그것이 본인 손에 들어가지 않고 뭐 따로 국고에 기납된다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꽤 있어요. 네, 그러니까 조금 더 풀어야 되는 숙제고 그래서 윤석열 정부에서 이제 그 과제에 탈북민 정착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올라갔어요. 네. 북한 인권과 함께 물론 저도 그곳에 역할을 많이 했지만 법안 발의해가지고 통과시켰었잖아요. 그죠? 네, 그 법안도 예산. 통과시켰고 또 국정과제도 또 올라갔고. 네. 아니 근데 무엇보다 말씀을 너무 편하게 잘해주세요. 이렇게 이해가. 아니 이사님들께서 편하게 해주시니까. 아니 한국보다는 좀 편한 것 같아요. 그래요? 한국에서 인터뷰하는 것보다는 편한 것 같아요. 그래요? 그렇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그 이제 남북 하나재단 네. 그 재단하고도 이렇게 많이 이렇게 일을 하시죠? 교류를 그 하시죠. 재단에 대해서 네. 좀 설명 좀 해주실래요? 어떤 역할을 하는지? 탈북민이 이제 정착 지원에 관련돼서 관련된 뭐 모든 것을 하는 곳이 이제 남북 하나재단이고 통일부 산하에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곳에서 뭐 취업, 또 창업, 영농, 교육, 다양한 것들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하고 있고 또 탈북민 출신들도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꽤 있고요. 네. 근데 규모에 비해서 탈북민들이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는 부족함이 많다는 것은 이제 현실이고요. 그러면 뭐 또 지성호 의원 같은 경우는 그러면 문제점만 이제 부각시키냐 이런 질문도 계실 텐데 그것보다는 또 적정한 선에서 일을 좀 더 할 수 있도록 그러면 또 함께 협업을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또 이분들도 애로는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 탈북민들이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데 북에서 받았던 트라우마들이 굉장히 많죠. 그렇겠죠. 네. 그리고 그렇겠죠. 또 표현력에 있어서도 우리 대한민국 일반 국민들하고 좀 다를 수도 있겠고 또 그들이 살아온 삶을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깊이 면이라든가 그 슬픔의 면에 있어 가지고는 굉장히 함께 트라우마 걸릴 만큼 한 그런 사연들도 많이 듣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들도 또한 이제 그런 그 치유가 필요할 만큼이나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북민들이 이제 문제점을 제기할 때는 문제점이 전혀 없는데 문제점을 제기하진 않겠죠. 네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국회의원이니까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하고 이제 감시하는 기능도 있지만 또 때로는 잘 가게끔 협업할 부분도 있죠. 그래서 과거에는 제가 의정 활동을 시작할 때 우리 비례대표 의원들이 이제 한참 코로나 시기고 네. 이제 돈을 모아가지고 어려운 곳들을 이제 지원하는데 그때 우리가 어떻게 좀 지원이 됐었어요. 네네. 남북하나재단이 생긴 이래 예. 국회의원 12명, 13명이 방문한 적이 이제 없었거든요. 예. 제가 이제 우리 그 동료 의원님들 보고 네. 함께 가자고. 네. 그래서 네. 이제 그 방문도 하고 또 격려도 해주고 사실은 열심히 하라는 그 무언의 압박도 있지만 또 그만큼이나 애정 갖고 챙긴다는 것은 이제 또 자본주의는 이제 이게 또 돈 후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렇게 이제 했었고 최근 들어서는 우리 윤석열 정부에 들어서 지금 최근 새로 된 이사장님과 함께 6.25 맞으면서 국립현충원에 우리 탈북민들과 함께 가서 네. 이제 헌화하고 그리고 네. 묘비 닦고 네. 이런 이제 봉사활동도 하고
뭐 그런 정신과 치료 이런 것도 있나요? 나도 그걸 물어보고 싶었어요. 포스트트라우마틱 스트레스 디스오더가 딱 생각나. PTSD가 생각나요. 그러니까 아마. 요즘에 그 정신 그 건강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데 한국도 마찬가지. 이 탈북민들은 좀 보면 이렇게 굉장히 많은 트라우마가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좀 이런 부분이 좀 지원되는 부분이 있나요? 대한민국 정부에서? 사실은 가장 선행돼야 되는 게 그 부분인데 그것이 안 돼서 지금에 일어나는 많은 이제 어려움들이라든가 앞에서 질문하셨던 이제 뭐 북한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든가 이런 문제까지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PTSD라든가 그거는 뭐 하루 아침에 뭐 한 달 만에 해결될 문제는 아닙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라는 사회에 태어날 수밖에 없었던 환경이 있었을 것이고 또 탈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고 목숨을 건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를 그들이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우리 사회는 문제가 우리도 압축 성장을 했으니까 또 우리 때는 또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 당시 정책을 만드시는 분들의 그런 입장으로 반영이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청년들이 정책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우리가 반영해야 되는 그런 기조로 놓고 볼 때는 이 정책이 굉장히 이제 탈북민 정책도 문제가 많죠. 그래서 트라우마에 대한 치료를 하지 않고 여러분들 배고파서 봤던지 자유를 찾아왔던지 두 길 중에 한 길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고 법치 국가고 인권이 보장된 나라고 여러분들 이제 좋은 세상에서 잘 사세요. 응원하고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잘 산다는 게 뭔지 그리고 인권이 있다고 하는데 그 인권이라는 게 어떤 것이 인권인지 그러니까 침해됐을 때는 어떤 구제 절차가 있는지 또 뭐 주변에는 어떤 기관들이 있는지 뭐 이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또 뭐 회사 나가서 일을 한다는 데 있어서도 뭐 말투가 좀 다르면 어디서 왔냐고 물어본다든지 뭐 어디 중국 교포인가 뭐 이렇게 물어본다든지 괜한 상처를 이제 받게 되면 그러면 또 뭐 이제 집에서 이제 우울증을 앓는 분들도 계시고 최소한은 6개월은 트라우마에 대한 치료를 해줘야 되는데 그 땅에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환경 탈북할 수밖에 없었던 환경 이것은 새로운 곳이니까 그것을 잊고 우리가 다 더 잘 살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것을 좀 이야기해주고 마음을 편하게 해주고 한 6개월 정도는 이 사람들이 이제 대한민국 수많은 직업군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북한은 아니 그냥 강제 노동을 시키고 그냥 자기가 뭐 취업을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아버지 탄광 출신이면 뭐 할아버지가 뭐 국군 포로니까 당연히 탄광에서 일해야 되는 거고 북한의 평양 뭐 김정은은 뭐 아버지가 뭐 김정일이니까 뭐 세습해야 되는 거고 뭐 채룡에는 채룡의 가족이니까 그 급이 올라가는 거고 다 그냥 그렇게 이제 돼 있는 거예요. 왕이 그러니까 이렇게 피가 연결되는 그렇죠. 것처럼 혈통이 정해져 있네요, 그냥. 혈통이 다 연결돼 있고 그것을 이제 신분을 깰 수가 없는 거예요. 가끔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뭐 김정일이 저 프랭카트가 비만다고 막 그 덮고 이렇게 하는 게 충성심을 인정받아가지고 신분을 한 단계 상승하기 위한 그런 있어요? 면도 없지 않아 있는 것도 이제 사실이죠. 그러니까 수많은 직업군이 있는데 내가 어디를 이제 뭐 갈지 내가 어떤 적성이 있는지를 알지도 못하고 본인이 택한다는 자체도 잘 모르는 상황에서 이제 살아가라 하면 그러니까 뭐 가장 쉬운 뭐 일용직 노동이라든가 이런 것밖에 할 수 없는 거고 또 거기 있어서도 또 그 사람들끼리만의 또 그런 뭐 차별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겠고 말 한마디가 좀 거친 말을 하면 또 막 대들고 싸우고 뭐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6개월은 트라우마에 대한 치료를 하고 6개월은 내가 어떤 적성을 갖고 있는지, 어떤 잡이 나한테 맞는지, 회사 상사와 이제 뭐 신입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형성이 돼야 되는 거죠. 이것만 이제 돼도 이것만 해결돼도 이제 지금 뭐 60년, 70년, 80년, 100세까지 지금 살고 있는 시대잖아요. 그럼 이분들이 제대로 된 초기에 그런 이제 집중적인 케어를 통해 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세금을 내는 사람이 되어 가지고 국가가 이제 그 재정에 이제 도움이 되고 그리고 사회 구성원이 한 사람으로서 잘 정착해가지고 살아가고 그 모습이 또 본이 되고 북한에도 이제 주민들이 보기에도 대한민국이 좋은 곳이다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되는데 그 과정들이 이제 없다 보니까 그 과정들이 연결이 잘 안 되고 뭐 하나원이라는 그 교육기관을 이제 나올 때 뭐 그러니까 뭐 정착금을 조금 주고 그리고 생계급여 6개월 주고 그거 알아서 사세요 하니까 사실은 어려운 거예요. 왜 어렵냐면요.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외국인보다 더 어려울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자기 권리가 뭔지를 아는 이제 우리 그 대한민국의 뭐 노동에 이제 종사하기 위해서 온 분들도 자기 권리가 뭔지는 알아요. 사장님 나빠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근데 왜 나쁜지 사장님 이렇게 해서 나빠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네. 이 사람들은 자유를 살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탈북민들은 그러니까 월급 체담하면 월급 줘야 돼요. 추석에 이제 뭐 써야 돼요. 뭐 설명절에 돈 써야 돼요. 주셔야 돼요. 아니면 노동위원회 진정을 넣겠어요. 이런 절차도 모르고 이래 하다 보니까 그냥 맞지 않으면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죠. 그런 네. 절차를 네. 좀 가르쳐주고 아니면 이런 웹사이트에 안내를 해주든지 아니면 이런 거에 대해서 심지어는 이제 없어요? 웹사이트나 이제 컴퓨터에 그러니까 물론 이제 초기 교육은 좀 인터넷 시킵니다만 적응하는 인터넷 것도 한 쉽지 뭐 않고. 그런 것도 뭐 연배 들어오신 분들은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그것이 어느 만큼 어떻게 잘 집행이 된다든가 뭐 이런 것도 좀 모르시는 분들도 네. 계시고 해서 사실은 이제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네. 우리 사회에 잘 동화되는 데까지 있어서는 초기에 집중적인 케어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살아갈 수 있는 그 환경들이 된다면 좋은데 초기 케어가 안 되고 그 뒤에다가 무슨 제도를 만들었어요. 뭐 보조금 제도 그러니까 그 뭐 장려금 그런 제도로 해가지고 그 정착금의 일부를 그러니까 이제 뭐 4대 보험 회사에서 1년을 일하면 뭐 얼마 이제 뭐 주고 네. 2년 차 일하면 얼마 주고 3년 차 일하면 얼마 주고 근데 그것을 받아가지 못하고 사다리가 끊어져 가지고 거기까지 가기 전에 사람들은 지쳐서 트라우마로 해가지고 우울증 걸려 집에 있고 그 돈은 이제 그 국가로 이제 기속이 돼버리는 5년 안에 받아가야 되니까. 근데 그렇다 해서 지금 물가가 오르는데 정착금을 올리려고 하니까 그 돈도 지금 정착금이 일부로 이제 돼 있기 때문에 정착금을 왜 더 올려? 우리 국민들도 어려운데 네. 물 좀 퍼블라 하려고 이제 왜 우리 약간 국민들도 이방인 어려운데 취급하는 거네요. 우리 역차별을 포함이 안 되는군요. 그 우리 근데 좀 당하는 거냐? 좀 저는 이제 이해가 안 가는 이런 이야기를 하죠. 1987년에 이제 최초로 그때 탈북자 김만철 씨 가족 기억 아시죠? 예. 예. 그분이 이렇게 탈북해가지고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한국에 왔었을 때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국 정부가 전에 그분들 가족들을 평생 이렇게 살 수 있게 보장을 해준다는 식으로 저는 들었었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이 아닙니까? 시기마다 다르고요. 그분 1호라서 그랬나? 시기마다 다르고 예. 그리고 또 이제 뭐 그 탈북민의 규모마다 그러니까 뭐 탈북자가 들어오는 규모, 그럼 예산 규모 이런 것마다 해서 조금씩 다른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옛날 같지는 않고 그러니까 평생 보장은 없고 그렇죠? 평생 보장 이제는 아예 없고 지금 이제 줄 수 있는 게 평생 해주는 것은 없고 예. 6개월 동안 생계급여를 주는 6개월 겁니다. 동안. 근데 6개월 이후는 알아서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까지 가지 못하고 어려워하는 사람들 있죠. 근데 물론 뭐 열심히 잘 정착하는 사람들도 많고 뭐 그렇다 해서 너무 이제 암울한 것만은 아니고요. 근데 이제 한국으로 내려오셔가지고 이제 또 다른 데로 이민하시는 분도 이제 좀 종종 있나요? 보면 여기 그 냉면집인가 뭐 거기 평양냉면? 예, 무슨 냉면집 그 부에나파크 쪽에 가면 아니 가든그로브에 가면은 거의 이제 탈북하신 무슨 김용 씨인가 뭐 몇 분 여기 예. 탈북자들이 이제 계시는데 지금 탈북자가 한국에 한 3만여 명 있나요? 3만 4천여 명? 예, 그 정도 있어요? 근데 뭐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고 돌아가신 뭐 분들이 있다는 게 예. 난 그게 좀 약간 와 이거 또 위험하지 않나. 왜냐면 본인도 이제 탈북을 했잖아요. 또 돌아가면서 돌아왔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서 또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그걸? 그러니까 그분들 중 이렇게 직종 퍼센티지로 따지면 이렇게 자영업이 많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예를 들면 뭐 월급쟁이가 많습니까? 일용직이 제일 많죠. 일용직. 노동 일. 네, 그렇죠. 혹시 결혼 같은 거는 이제 그거 뭐 한국 사람하고 이렇게 결혼하는 경우도 좀 흔치 않아요? 좀 이제는? 뭐 거기까지 제가 깊이 보진 않았는데 네. 또 문화적인 차이가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뭐 결혼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넘어오는 탈북민 중에 한 70%가 여성이에요. 여성이에요. 여성이 많고 하다 보니까 70%가. 결혼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결혼해서 애가 있는데 또 애를 키우면서도 이제 뭐 대학 공부 이제 인터넷으로 대학 공부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뭐 다양한 분들이 살고 계시죠. 네. 보통 이렇게 보면은
이 캐피털 평양에서 사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제 그거 탈북하는 그 인구가 꽤 있나요? 이렇게 왜냐면 평양에 살면 잘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보면 북한에 치고. 거기서도 이제 많이 이제 탈북하는 그 건수가 많나요? 그러니까 사실은 탈북이라는 게 이제 북한이 뭐 교통 체계가 안 좋다 보니까 그나마 국경에 있는 사람들이 탈북하기가 그나마 쉬운 편이고요. 또 뭐 마음 먹고 뭐 탈북할 수도 있는 것이고 뭐 평양이나 뭐 다른 곳이라 해서 뭐 탈북을 마음 먹고 하면 이제 뭐 안 되는 건 아니니까. 근데 그래도 뭐 지역에 살던 사람들 그러니까 그 시대상 또 그다음에 그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이제 탈북민이 뭐 이제 북한 전역에서 봤을 때 증가하고 이런 부분들은 있거든요. 그래서 뭐 북쪽에 또 뭐 백두산을 예. 포함해서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좀 많이 탈북을 했었고 중국 쪽으로 또 이렇게 코로나 시기 같은 경우는 이제 그나마 또 뭐 개성이라든가 그나마 북한에서 봤을 땐 좀 남쪽 지역 우리로 봤을 때는 휴전선 바로 위쪽에 있는 그쪽에 사람들이 이제 어려움을 좀 많이 또 겪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탈출이라는 게 또 과거는 그나마 좀 쉬웠지만 지금은 또 어려운 그렇죠. 면도 있고 그래서 북한에서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자살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자살이 많이 지금 높아지고 있군요. 그렇죠. 그 자살은 이거는 탈북보다도 더 나쁜 죄인 거예요. 북한에서 봤을 때는 대놓고 이제 저 국가에 대한 반항을 인데 그런 분들이 이제 다시 북한에 돌아가고 싶어하는 분들일 수도 있다는 아니 그건 아니에요. 북한 안에서 북한 안에서 예, 북한 주민들이 원래 자살이라는 것은 하면 안 되죠. 안 되죠. 온 가족에게 이제 영원히 이제 신분을 완전 최하의 신분으로 만들고 이런 곳이라서 그런 일이 있어요. 그 북한 내에서. 뭐 그렇죠. 예. 그러니까 불명예라고 생각을 하는 그렇죠. 거죠. 불명예고 그거는 뭐 아니 그 수령이 그 체제가 천국이라고 이제 북한은 교육을 하는데 그것에 대한 반항이니까 그래서 뭐 원래는 그냥. 예, 원래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탈북길도 막히고 살기도 힘들고 하니까 북한 주민들이 정말 하기 힘든 그런 자살도 한다. 지금 이제 그런 뉴스가 나오죠. 자살을 잠깐 말씀해 주셔서 또 잠깐만 기습 질문을 드릴 건데 기독교라고 그러셨나요? 개신교 신자시죠. 개신교 예. 신자라고 그러셨잖아요. 예. 그러면은 이제 그 어떻게 그 종교의 길에 가시게 됐어요? 이 북한에서는 이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북한에서는 뭐 사상의 자유도 없는 거고 종교의 자유도 없고 물론 북한 헌법엔 다 있어요. 자유가 있다고. 근데 우리 법전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럼 거기서 성경을 보는 건 거의 불가능한 건가요? 북한에서? 성경뿐만 아니라 헌법이 어떻게 형사소송법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 국민들이 못 봐요. 네. 그거는 이제 그 북한의 보위부나 경찰서 지역에 있어가지고 거기들이 자의적 해석에 따라가지고 사람들 노예처럼 부리는 거고 성경은 이제 북한의 김일성이가 신인데 그 김일성 가게가 신인데 다른 신을 그러니까 허용할 수가 없는 지하에 거죠. 신자들이 좀 있다. 북한에도 이렇게 안 보이지 않게 그런 얘기들을 들었는데 그거는 사실과 다른. 그러니까 지하에 있다가 이제 여기 뭐 지하실에 이제 있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뭐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몰래 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살아가는데 그만큼이나 어렵게 몰래 이제 믿고 누가 누군지를 모르고 그렇다 해서 뭐 설교자나 목회자가 있어서 이제 교회가 형성돼서 하는 건 아니고 네. 몰래 뭐 남한 방송을 듣는 사람도 있을 거고 중국에 탈북에 넘어갔다가 이제 뭐 중국에서 신앙을 좀 접하게 됐던 사람들이 있을 거고 또 최근 들어서는 뭐 남한으로 오려고 했던 그 탈북자들 중에 북송되는 사람들, 중국에서 신앙을 갖고 있다가 북송된 사람들이 북한에 가면 정치범 수용소 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래도 생존하는 동안에 또 하나님을 이제 믿고 의지하고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죠. 저 같은 경우는 2000년도에 이제 배고파서 식량구걸하러 중국 넘어갔다가 이제 그 성경을 이제 알게 됐고 교회를 알게 됐고 그래서 뭐 기도도 하고 근데 뭐 이야기하는 거 봐서는 뭐 하나님이 있는데 또 이제 예수님도 있는데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죽은 것이 그 고아와 가부와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그 살리기 위해서 와서 그렇게 했다. 그래서 뭐 어찌 보면 이제 북한 주민들의 고아와 가부 같은 사람이다. 어찌 보면 저도 이제
정말 길거리 꽃제비라고 부르는 그런 삶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꽃제비라고 하면은 이게 북한에서 이게 있잖아요. 노숙자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어린 노숙자 예. 거긴 그런 거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좋은 분인가 보다 이런 거지들을 생각해 주시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북한에 넘어가가지고 잡힌 거예요. 네, 뭐 싱양 구월해가지고 가서 잡혀가지고 다 뺏기고 고문당하고 매 맞고 막 구두 빨러 집 밟고 막 그래서 왜 날 더 때리냐 하니까 이제 그 장애인 그러니까 불구자 돼가지고 싱양 구걸하러 간 게 이제 남한 카메라에라는 국제사회 카메라에 찍히면 공화국의 국격이 훼손되고 수령의 권위가 손상된다고 이제 병신이 죽지 않고 살아가지고 나라 망신시킨다고 막 짓밟는 거죠. 그때 내가 들었더니 금방 이제 중국에서는 이제 예수님이 있는데 그분은 고아와 뭐 가부와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왔다. 근데 이 사람들은 이제 이 하는 그 행동.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좀 혼란도 있었는데 그래도 믿을 곳이 없고 하니까 6년 동안을 기도했죠. 하나님 이 땅을 탈출하게 해달라고 이 야만인들이 땅에서 이제 인간의 삶을 살게 도와달라고 자유를 숨쉬게 해달라고 남조선에 있는 그 청년들은 내 또래 청년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숨쉬는 거 자유 미국의 한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숨쉬는 거 자유를 나는 한 모금이라도 숨쉬고 죽어도 죽고 싶다고 그냥 계속 기도했어요. 6년 동안 탈출하는 계기가 있어가지고 기도하면서 또 잡힐 뻔하면서 이제 대한민국에 왔고 그래서 그걸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아니까 그때 또 국가조창기도회에서 지성원은 우리가 누리는 그 자유를 숨쉬려고 6년 동안 혼자서 기도했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거를 전혀 이렇게 생각을 못 하고 살잖아요. 정말로 그냥 이렇게 기본으로 자유를 너무 행복하게 사셨죠? 너무 행복하게 사셨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면 제가 그럼 뭐 어떻게 북한 주민들로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근데 사실 그렇게 뭐 해야 되겠네요. 말로 하지 마시고 이제 액션을 하셔야죠 지금. 아니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자유를 한 번만이라도 숨쉬겠다고 목숨을 거는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 정말 매번 자유를 지금 숨쉬고 있잖아요. 근데 자유만으로는 조금 부족하다고 느낀 게 많은 탈북자들이 지금 힘들어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좀 이렇게 생업에도 힘들고 그러니까 보니까 자유가 완전한 모든 답은 아니라는 게 많이 느껴져요. 이렇게 탈북자들 그 삶을 보면은. 그러니까 자유가 이제 그 나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그 정책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어가지고 그 뭐랄까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잘 이제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한 거지. 사실 우리 대한민국이 뭐 예산을 너무 적게 썼다든가 뭐 그렇다 해서 탈북민들이 오는데 더 아끼려고 노력을 했다든가 이렇지는 않아요. 근데 그게 적절한 곳에 적절하게 잘 쓰여졌냐, 또 그만큼 이제 만족할 만한 그 무엇으로 이제 잘 연결이 됐냐 이런 문제인데, 그거는 지금 이제 국정과제에 올라갔으니까 이제 풀 거예요. 잘 풀려가지고 이제 자유를 잘 숨쉬고 행복하다. 이렇게 이제 만들어야죠. 저도 이제 국회의원인데. 지원께서 근데 이제 탈북 과정이 물론 그동안에 많이 설명해 주셨는데 그 탈북 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이제 많은 힘든 일이 있었잖아요. 이렇게 그 몸도 좀 다치고 그 과정들을 좀 저희 시청자들을 위해서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실래요? 그게 사실은 저에게는 굉장히 큰 트라우마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면 제가 안 할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살려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밤에 자다가도 트라우마인데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이스가 돼야 되니까. 북한 주민들의 목소리가 돼야 되고. 근데 많은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 몸으로 이제 그 고통을 체험했으니까 자기의 경험보다 더 큰 건 없잖아요. 네. 그죠. 북한에서 팔다리를 14살에 다 잘리고 북한에서 할머니가 굶어 죽는 모습을 눈을 뜨고 지켜보고 그 할머니 제사하라고 이제 그 노동당에서 2kg의 옥수수 가루 준 거 그걸 이제 받아가지고 시체를 조그만 2, 3평 되는 그 집에서 시체 옆에다 놓고 그걸 끓여 먹고 이제 생존해서 살아남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버지도 탈북하다 잡혀가지고 고문당해서 매 맞아서 죽었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게 그걸 내가 이제 떠올리면 기분이 좋을 리가 있습니까? 지금 이제 대한민국 국회의원인데 이제 그걸 떠올리고 싶지 않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의미가 있으니까 제가 이제 항상 이야기는 하는데 하나님이 이용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원. 북한의 거지가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된다는 게 이제 14년 만에 대한민국에 와가지고
아니 여기 그 대한민국 3대를 덕을 쌓아도 국회의원 되기 어렵다는데 그 북한 고시가 와가지고 14년 만에 국회의원이 됐으면 이제 하나님께서 쓰신 것이라고 저는 믿죠. 그래서 어렸을 때 이제 14살 때 이제 팔다리가 잘렸어요. 그러니까 뭐 할머니가 굶어 죽고 그 모습을 보면서 그때는 슬픈 것보다는 내가 죽지 말고 살아야 되겠다. 그러려면 내가 살아야겠다. 그러려면 뭐 훔쳐서라도 먹어야 되겠다. 그래서 정치운송소에서 이제 그 화력발전소 가는 열차에 매달려서 달린 열차에서 석탄을 훔쳐가지고 또 영양실적을 뭐 등에 뼈밖에 없는데 그 석탄 자루에다 그걸 메고 이제 집집 가가 호호 방문하면서 석탄을 팔면 몇백 그램의 옥수수가를 살 수 있는 거예요. 원래는 한 달에 50kg 옥수수를 줘야 되는데 먹을 걸 안 주고 북한 당국은 사람들 다 노예로 만들고 일하러 안 나오면 막 채찍으로 때리고 잡아가고 이렇게 하니까 아버지들은 다 노예됐고 생존을 위해 가지고 나 같은 어린 아이들이 엄마랑 함께 그래 석탄을 훔쳐 팔아서라도 가족을 살려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봤자 석탄을 훔친다 해서 그럼 50kg 식량을 받냐? 그래봤자 10kg도 안 되는 영양실적으로 목숨만 이제 부지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이제 훔쳐서 이제 벌어먹고 살아야 되는 거죠. 정부가 북한 정권이 먹을 걸 주지 않으니까. 해가지고 뭐 그런 과정에 있어가지고 며칠을 먹지도 못하고 석탄을 이제 줍고 이렇게 하는 게 너무 힘든 일이고 달린 열차에서 이제 정신을 잃었는데 이제 눈 떠보니까 화물 열차에서 떨어졌는데 이제 다리가 철로 위에 이제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60톤 화물 열차들이 밟고 지나가니까 뭐 14살짜리 다리가 뭐 금방 절단 나는 거죠. 피가 이제 나고 뭐 살점이 막 그 얼음 바닥에 막 이제 붙어 있고 그 영하의 날씨가 막 이제 이제 잘린 그 부위로 막 냉기가 들어오니까 죽을 것 같고 숨 막히고 피를 멈추려고 보니까 손가락이 또 절단이 돼가지고 이제 그 기차바퀴 진이겨져서 없어진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뭐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다 죽는다고 했는데 어떻게 뭐 주변 사람들이 도움 받아가지고 뭡니까 병원으로 이송됐는데 뭐 유엔에서 보내준 뭐 수술 도구는 반짝반짝한 수술 도구들이 세면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 수술장 벽면 세면에 다 있는데 수술할 피도 없고 뭐 그다음에 항생제도 없고 그다음에 마취제도 없고 뭐 진통제도 없고 이렇게 하니까 수술을 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그때 이제 엄마가 함께 따라 내려갔다가 막 의사 보고 살려달라고 울고불고 하니까 그 상황이 안 돼가지고 수술은 하는데 결국 이제 3시간 반 동안 이제 그 불도 안 떼서 막 입김이 나가는 그 수술장 안에서 3시간 반 동안 이제 수술을 당하는 거예요. 마취도 없이. 눈 뜨고 이제 살을 베어내는데 소리가 석석 살을 베는 소리가 다 들리고 살을 베어내니까 톱을 갖다가 뼈를 썼는데 버덕버덕 이제 소리가 나는데 이게 내 거지 이게 다 뼈가 연결돼 있으니까 다 떨리고 사람이 막 지옥이 있어도 그런 지옥이 없죠. 그래서 막 차라리 죽여달라고 막 그렇게 이야기하고 3시간 반 동안 수술이 끝나니까 수술장 밖에 나왔는데 아버지 그걸 갖다 묻으라고 하니까 아버지도 뭐 먹을 것도 안 주고 당에서 충성하라 했고 굶어 죽어도 그냥 이제 뭐 수령도 쪽잠을 자고 주먹밥을 먹으니까 그걸 이제 제대로 이제 수령도 이제 챙기지 못한 백성의 그런 이제 미안함으로 죽으라고 이제 정권이 그렇게 이제 교육을 했죠. 근데 뭐 아버지는 뭐 자식이 그 상황을 보면서 그때 충격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석탄 팔아서라도 뭐 어떻게 먹여 살려고 하는데 다리가 썩어나는 거예요. 여름이 되고 막 하니까 이제 썩은 냄새가 막 악취가 나고 막 집안에 막 팔이 들끓고 그래서 모두가 죽는다고 했는데 심지어 내가 살아있는데 막 이제 그 집 구석에 있고 이제 숨이 거의 넘어가니까 근데 이제 아버지 동료들이 하는 이야기가 들리는 거예요. 어차피 얘는 살지 못한다. 그러니까 작은 애들 동생들이라도 살리려면 그러니까 내가 먹는 게 뭐 글상에 죽을 한두 숟갈 먹을 텐데 그 죽도 먹이지 말고 그냥 이제 다른 애들 먹여서 살려야 되지 않겠냐. 내가 듣고 있는데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마음이 아파지겠어요. 열이 나가지고 열이 40도 넘어가지고 막 그래서 근데 그 아버지가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함께 살아야 된다. 그래서 지금 보면 그때도 하나님이 이제 계셨고 그래서 지켜봤을 텐데 다 죽는다는데 살아남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와서 돌아보면 지금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 북한 인권을 위해서 일하는데 목숨을 바쳐가지고 헌신을 해서 이제 그걸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삶이 이제 그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눈에 그려지고 머리에 이제 그려지는데 가슴에 이제 정말 그 뜨거운 것이 이제 치밀어 오르는데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북한 인권 활동을 했었고 또 탈북하는 과정도 그 후에 뭐 우적 우수도 없이 이제 10년 동안 목발을 짚고 이제 손은 손가락이 잘렸는데 손목을 절단해 버리고 다리는 무릎 아래를 절단했다가 수술을 잘못해가지고 그 다음날에 또 무릎 위로 또 2차 수술을 또 절단을 하고 그러니까 무릎 위가 왼쪽 무릎 위가 없고 왼쪽 손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는 퐁퐁 뛰어다녀야 되고 그리고 이제 손이 없으니까 끈으로 묶어가지고 이제 목발 한쪽은 의지하고 한쪽은 목발을 짚고 이렇게 하고 이제 두만강을 건너서 뭐 정말 물에 빠져 죽을 뻔하면서 넘어오니까 한국에서 도와줄 수 없다는 거죠. 저기 태국이란 나라 가면 거기서 갈 수 있다고. 와. 그래서 이제 뭐 자유냐 죽음이냐 뭐 목발을 짚고 기도하면서 이제 잡혀서 북송되면 정치범 수용소 가든지 뭐 동네 사람들 앞에서 공개 처형 당하니까 약을 갖고 떠났던 거 이제 잡히면 먹으리라고 이제 그걸 했고 오는 과정에 여러 번 잡힐 뻔했고 또 정말 그럴 때마다 간절히 기도를 했고 그 약이라는 건 이제 좀 뭐 자살약이. 네, 그렇죠. 이제 먹으면 바로 죽는 그런 독약이죠. 예. 정말 한 3개월 동안을 이제 걷고 뭐 차도 얻어 타고 이렇게 해서 1만 킬로를 돌아서 자유를 찾아왔죠. 1만 킬로. 예, 그러니까 6천 킬로를 돌아서 태국까지 가가지고 태국까지. 태국에서 비행기 4천 킬로 타고 예. 이제 1만 킬로를 돌아서 우리 뭐 개성에서 이제 뭐 판문점 오는 거 뭐 바로 올 수 있는 그 거리를 그렇게 이제 돌아서 왔죠. 그렇죠. 팔다리 없이 그 자유를 숨쉬겠다고. 태국에서 그러면 한국 영사관을 찾으신 거죠, 그렇게. 그렇죠. 이제 태국에 있는 뭐 정부 관계자. 근데 태국에 난민 수용소가 있으니까 난민 그곳에서 이제 예. 난민 신청을 하고. 지금은 이제 목발 이용 안 하시던데요, 오늘. 예, 요즘 그 우적 우수가 좋아져 가지고요. 예. 뛰지는 못해도 걷는 데는 티도 잘 안 나. 아, 예. 그래서 이제 그 뭐 위키 나문가 뭐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지성어 검색하면 나오잖아요. 근데 예. 거기 보면 그렇게 나와 있대요. 이제 팔다리 이런 중증장애 있는데 현실로 보면 별로 티가 나지 않는다. 뭐 그래가지고 또 그걸 누구 나한테 최근에 이야기해줘가지고 내가 한참을 웃었어요. 아니, 전 전혀 몰랐어요, 저는. 네. 그래서 지원을 두고 인간 승리 끝판왕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 인간 승리예요. 맞는 그리고 말씀이네요, 정말. 그리고 하나님이 항상 이렇게 같이 있었던 것 같아요. 보면은 이렇게 그 2000년대서부터 이제 중국에서 딱 그걸 봤던 순간 그때서부터 이제 딱 정해져 있었네요, 어느 정도. 그러니까 차라리 그러면 좀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북한에서 이제 그 운이 나처럼 없는 사람이 더 있을까 하는 질문을 북에서 했던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대한민국에 와서도 하나님 같은 값이면 고생을 좀 덜 하고 팔다리도 좀 붙여가지고 남한으로 오게 하면 참 어떻습니까? 이런 질문을 개인적으로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그 고통이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시체를 딛고 내가 이 자리까지 왔는데 그 고통을 아니까 이제 더욱이 내 영혼을 다 바쳐서 뭐랄까요, 북한 인권을 위해서 일했고, 그랬기 때문에 그 연두교소 할 때도 트럼프 대통령이 지성은 일어날 수 있냐 뭐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그때 그 표정이 기억나죠. 예, 기억나죠. 나는 이제 북한 정권과의 싸움에서 내가 이기겠다.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예. 했는데 반드시 승리했다. 예. 그 기립박수를 받으실 때 그래도 이 너무나 많은 이런 그 우여곡절이 있으면서 어려운 일, 트라우마가 다 이제 함께 있으면서 그때 뭔가 느껴졌을 것 같아요. 딱 그 기립박수를 받았을 때. 그렇죠. 그때 이제 그 느낌은 뭐랄까요. 뭐 정말 아버지 생각도 이제 났고요. 또 이제 대한민국 뭐 국민이 된 것도 이제 감사했고, 그리고 이제 북한 정권이 이 영상을 볼 것이다. 보겠죠. 당연히 봤겠죠. 당신들은 내 팔다리를 뺏어갔지만 나는 자유를 찾았고, 전 세계가 보는 미국 대통령이, 미국 부대통령이, 미국 이제 하원 의장이, 또 미국 상하원 의원들이, 그리고 미국 장관들이, 미국 포스타 장군들이
기립박수를 이제 보내주는 그 삶에 또 이제 북한과 싸우면서 이겼다 이런 생각이 들었죠. 근데 그때만 해도 이제 그 트럼프하고 김정은 간 사이가 안 좋았잖아요. 그때만 해도 그렇죠.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정상회담이 열렸단 말이에요. 싱가포르에서.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1차 회담하고 2차 회담하고 그렇게 만나가지고 좀 관계가 어쨌든 지금보다는 좀 좋았었거든요. 그 당시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밌게 이야기하면 아마 김정은이가 자기 자리 뺏길까 봐 나온 것 같아요. 제가 오벌 오피스에서 트럼프 대통령 옆자리에 앉아가지고 뭐 이야기하는 모습이 전 세계로 방영됐잖아요. 그거는 이제 웃는 이야기였고요. 뭐 정상회담이 있었죠. 1차, 2차가 있었고. 근데 2차 정상회담에 있어가지고 북한은 이제 굉장히 큰 충격을 이제 받았죠. 근데 그 큰 충격을 받은 게 뭐냐면요. 북한 김정은이가 지도자로서의 자격의 의심을 북한 주민들로부터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던 거죠. 네. 그러니까 갈 때는 호언장담을 하고 이제 뭐 먹을 걸 다 해결을 해가지고 북한 체제로 복귀할 거다. 그러니까 식량 배급 체제로 복귀하고 이제 개인들이 장사하는 걸 다 막고 이제 완전한 통치를 다시 시작할 거다 하고 이제 갔는데 돌아온 건 빈손으로 돌아왔고 또 이제 거기서 또 잔머리를 쓰다가 이제 문제가 됐던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사실은 뭐 정상회담이 이제 북한 김정은에게는 좋은 쪽으로 돌아가지가 않았죠. 지금 이제 미국 보면 탈북자면서 농객으로 활동하시는 분이 좀 몇 분 계시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눈에 띄는 분이 가장 그 활약상이 많으신 분이 이제 박연미 씨인데 박연미 씨하고도 이렇게 좀 접촉하고 그러나요? 저희 그 오슬로 자유 포럼이라고 있어요. 예, 네. 맞아요. 그쪽에도 이제 함께 이제 갔었고, 네. 그래서 뭐 북한 인권 활동을 이제 열심히 하죠. 또 그 친구는 영어를 잘 이제 하시죠. 또 유창하고 하니까 사실은 이제 하고 있는 일이 크다. 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저 같은 경우는 또 뭐 또 상징성이 있다 보니까 또 활동이 있고. 네. 그 스토리가 너무나 강해요. 너무나 강하고 그 트라우마가 느껴질 수 있도록 이렇게 너무나 설명을 잘 해주셔가지고 저는 정말 이런 이야기하고 이런 정말 처음 접해봐요, 정말. 그래서 정말 임팩트가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저희 너무 좀 그러니까 인간 승리 끝판왕이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야. 그래서 박연미 같은 경우 조로겐에 나오셔야 돼요, 사실은. 그렇죠. 근데 박연미 같은 분이 이제 신분 안전을 위해서 한국에서 나와서 탈출해서 미국으로 귀화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저는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탈북자들 같은 경우에 한국에서 이렇게 남북으로 남한으로 한국으로 간 그 북한 스파이들로부터 이렇게 무슨 일을 신변 위협을 이렇게 느끼는지. 그래서 이제 우리 정부에서 저에게는 이제 그 경호원들이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으로 다 해서 24시간을 이제 받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이제 뭐 올 마음이 있으면 돌아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난파하는 그러니까 한국으로 지성어를 목표로 타겟을 한다면 저희 친구들의 정예 요원들이 있어가지고 근데 공작원들이 있죠. 난파. 뭐 있겠죠 뭐. 아니 사실은 궁금해요. 실제로도 있었잖아요. 탈북자 이제 그 암살하려고 탈북자 신분으로 이제 위장해서 내려보내기도 했었고 뭐. 네. 아니 왜 그 김정은 형도 그런 것도 있었잖아요. 김정남. 김정남도 그렇죠. 암살당했어요. 공항에서도 좀 잘 하고 있으니까 이제 그쪽 동네도 이제 공항 동네도 북한에서 보내지 않기 바랍니다. 네. 되게 멋있으세요. 이게 그냥 하지 마라. 나 다 있다. 그리고 그 류경 식당 종업원 집단 탈북 사건 이 이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걸 놓고 이제 각종 음모론이 나돌고 심지어 일부는 이거는 그 억지로 한국으로 이렇게 탈북할 의향도 없었는데 억지로 유괴돼서 이렇게 갔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 주인은 아니라고 그랬고 그분이 지금 박연미 씨하고도 뭐 유튜브 같이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 케이스에 대해서 어떻게 근데 생각하세요? 이제 중요한 거는 그거죠. 사람이에요. 사람을 억지로 이제 한다는 것은 참 쉽진 않은 일이고요. 한 명이면 또 가능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 사람을 이제 억지로 해서 뭐 그렇게 끌고 온다는 건 참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뭐 그 후에도 뭐 식당 종업원들이 이제 뭐 탈북한 사례들도 꽤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는데 뭐 사실은 또 북에 있는 가족들이 있으니까 어떻게 또 뭐 여기서 언론화가 되는 거에 따라 가지고 북한에 있는 가족들의 신변의 그 문제들이 있으니 그것을 여기서 뭐 딱 이렇다
저렇다 단정 짓기는 어렵지만 제가 트럼프 대통령 만나고 온 후에 이들을 이제 뭐 여러 사람을 북한으로 보낸다 해가지고 그건 안 된다고 제가 그걸 했어요. 네. 그때는 이제 이해 못한 사람들도 있었죠. 뭐 유엔 뭐 관계자들도 아니 가족 가겠다면 가족이 품에 보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사실은 그때 이제 뭐 가고 싶어서보다는 그런 이제 조금 회유와 뭐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그러면 남아 있는 탈북자들은 그러면 또 가족들은 뭐 더 심한 그 고통을 받아야만 되잖아요. 그래서 뭐 지혜롭게 해야 될 필요가 있겠고 그래서 뭐 말씀 그대로 이렇게 그 탈북을 그때 하는 사람들도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좀 카운슬링이라든지 아니면 어느 정도의 정신과 치료라든지 어느 정도의 그 지원이 있으면은 이제 탈북을 하고 싶은 마음이 없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탈북을 하고 싶다는 게 그때 힘들어가지고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되는 거일 수도 있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뭐 각자마다 상황이 달라서 제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네. 뭐 북한의 장마당 세대라고 하는 이제 북한의 젊은이들이 남한 영화라든가 드라마를 보는 것도 많고 예. 실제는 그들이 남한 노래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불러야만 알아요? 하는 다 알죠. 하는 근데 상황이기도 걸리면은 하고. 너 징계받고 그러지 않나요? 아니, 뭐 처형 때로는 당하고? 남한 뭐 과거에 뭐 상황이 좋을 때는 또 뭐 이제 남한 노래 또 함께 불러주고 아, 뭐 또 그래요? 팁도 받고 그래 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그것을 뭐 전에 이제 모르는 상황에서 간다가 아니라 북한 자체도 이제 그 뭐 대한민국에 대해서 청년들이 다 알고 있는데 해외 나오는 종업원들에 한해서는 뭐 이제 대상해야 되는 사람들이 남한 사람들 이제 그 손님들도 이제 뭐 식당에 오면 뭐 식사 대접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것을 모르고 이제 넘어왔다는 조금 말이 저는 좀안 그렇죠. 된다. 같은 탈북자로서는 좀 그렇게 예. 생각돼요. 그 유엔 경제 제재가 없다면은 북한이 지금처럼 힘들지 않다고 하는 분들도 계신데 그 말에 어느 정도 동의를 하세요? 글쎄요. 근데 그 유엔 제재를 받지 않으려면 북한이 해야 되는 기본적인 것을 하면 이제 안 되고 있잖아요, 되는데 근데 그것을 이제 하지 않는 것이 이제 문제이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사회주의라는 그 북한 시스템에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의 본초적인 자아가 있어요. 본능적인 자아. 그래서 내 것을 이제 챙기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인 거예요. 근데 똑같이 이제 이래가지고 똑같이 이제 옥수수밥을 먹어라. 그러니까 뭐 이제 경제 제재 때문에 이제 그렇다. 그렇죠. 그렇죠. 그건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경제 제재 속에서도 이제 북한 쌀밥에 고깃국을 먹는 사람도 있고요. 그 속에서 이제 뭐 중앙 그 간부가 아닌일지라도 장사를 해가지고 자네들 영어, 중국어 과외시키는 사람도 있고요. 또 시골에 사는 사람들은 뭐 산나물을 캐가지고 하루하루 먹고 사는 사람 다양하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딱 단지 뭐 대북 제재가 이제 뭐 주는 영향이 뭐 대단하다 이런 것보다는 그래서 이제 북한이 이제 뭐 어렵다 이것보다는 북한 정권이 국민을 생각하는 정권인가 때로는 그 판단에 있어가지고 국민이 실질로 머릿속에 있는가에 따라 가지고 다양한 것을 했을 거예요. 대북 제재 받기 전에 중국 같은 이제 어느 정도 개혁 개방이 되는 사회주의를 했어도 인민들은 그렇게 가지 않았을 거고 핵을 또 만들지 않고 이렇게 하면서 또 살았으면 북한이 이제 그 경제도 돌아가고 그러면 사람들이 굶어 죽진 않았을 거고 네. 지금처럼 살지 않을 거예요. 그 지금 북한이 이제 미래 앞으로 moving forward 하면서 지금 윤석열 정권하고도 뭐 이렇게 대화가 많이 오고 가고 있는 것 같지 않고 얼마 전에 보면 최근에 뭐 ICBM도 쏴가지고 또 계속 이거를 개발을 시키고 있고 뭐 이거는 또 핵을 탑승을 할 수 있고 뭐 말이 많잖아요. 계속 꾸준히 그러면서 또 이제 그 러시아하고 유크레인하고는 계속 이 상황이고 또 바이든 정부하고 이 북한하고도 뭐 이런 대화가 없고 지금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 것으로 예상을 되는 부분이 있나요? 일단은 이제 북한 정권이 이제 문재인 정부 이제 중간부터 하노이 노딜 이후부터 한국하고 뭐 교류는 끊어진 상태였고요. 또 뭐 그렇다 해서 뭐 심지어는 이제 그 남북 공동 뭐 그 저기 뭐죠 뭐 통신선 같은 것도 이제 뭐 지금 끊어 있는 상태잖아요. 끊어 있었던 적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뭐 그러면 이제 대화가 되면 북한이 핵을 안 만드냐? 대화가 되면 북한이 미사일을 고도화하지 않냐? 그것도 아닌 거예요. 속인 거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을 속였고 문재인도 뭐 북한이 이제 비핵화할 거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국민들은 지금 그러면 그 지도자들이 한 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예, 그래야죠. 북한은 계속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것에 있어가지고 어떤 대화가 있어가지고 북한이 그걸 한다, 핵을 폐기한다. 이거는 좀 쉽진 않은 이야기 같고요. 우크라이나하고 뭐 러시아가 지금 전쟁하고 있는 상황에서 뭐 북한, 중국
뭐 이제 러시아가 좀 더 뭐 담합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근데 이제 뭐 북한도 북한대로 이제 뭐 해야 될 일이 있겠죠. 근데 어찌 보면 북한을 둘러싸고 북한 그 주변에 있는 국가 그 지도자들이 더욱 이제 그 조금 더 북한식으로 닮아가는 것 같아가지고 좀 안타까운 면은 있는 것 같아요. 네. 여기는 한인들이 탈북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죠? 아까 얘기를 꺼내셨으니까 지원할 저도 수 이제 있는 물어보고 뭐 싶습니다. 펀드라든지 아니면 어떤 웹사이트. 그러니까 이게 뭐 그것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원할 수 있는 근거의 그런 뭐 협의체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지역사회에서 신뢰받는 분을 이제 신뢰받는 분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요. 그래서 뭐 펀딩이 만들어지던 해서 그것이 단기적으로 뭐 배고픈 사람한테 밥 뭐 먹여주고, 그거는 북한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것이지, 이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장기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무엇이 있어야 돼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심리적인 치료가 돼야 되고, 그리고 어떤 잡을 그 필요로 하는지에 대한 그거 이제 그 테스트가 이제 돼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뭐 신앙적인 면에서 그걸 이제 이겨낼 수 있도록 이제 뭐 정말 가족과 같은 그런 관계들이 이제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사회를 알아가는 과정에 뭐 잡은 뭐 이런 잡 저런 잡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이제 이제 뭐 돈도 벌어야 되고, 그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자영업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갈 수 있도록 조금씩 더 도와서, 결국은 이제 탈북자들이 잘 되는 것이 북한이 변화되는 길이고, 네. 탈북자가 잘 살면 북한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탈북자가 이제 북한하고 뭐 불법이지만 합법적으로 전화 통화하는 거고, 불법이지만 합법적으로 돈을 보내는 거고, 북한 사회에 주는 영향이 탈북자를 통해서 하니까, 그래서 뭐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바라기는 그들이 북한하고 전화 통화하는 그 과정에 뭐 하나님에 대한 것이 들어가기 쉽지 않다면, 그래도 우리 목사님과 우리 목사님 사모님과 우리 교회 장로님과 이런 분들이 가족이 되어가지고 북에 있는 아버지 엄마 없는 그 빈자리 이제 채워주고 있다. 이게 전도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지용원 오늘 이렇게 가족이 되어 주십시오. 예,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좋은 얘기들을 많이 이렇게 들었고, 참 그 다시 한번 언제 들어도 이 얘기가 그 참 와닿고, 예. 너무나 감사드려요. 자유의 소중함을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예. 정말 이렇게 앞으로 자유 소중함 꼭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예. 애청자 여러분, 예. 예. 이제 누군가는 이제 한숨을 자유를 숨쉬겠다 목숨을 거는 사람도 있으니까, 예. 네, 탈북민들을 살았으면 위해서 좋겠습니다. 열심히 일을 해주시고, 네. 우리도 이 단에서 우리 쪽에서 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문화충격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